그러면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디테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테일을 만나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느냐, 표현하고, 그죠? 그 표현이 전달이 돼야 돼. 그건 공감이죠. 그래서 내 표현이 어떻게 공감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문화적 요소를 동원하는 것, 이것이 의례죠. 정상회담 얘기를 들어가야 되겠는데, 전 이 사람이 만난다는 것, 몸을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발달한 사회에서라면 그 전문가 각 영역별로 담당자들이 다, 물론 이번에는 실무 조절 다 했죠. 많은 부분. 그다음에 정상끼리도 뭐 화상 통화도 가능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기회가 좋은데, 근데 굳이 몸을 가지고 만나서 거기서 뭐 악수를 하고 표정을 교환하고 몸소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말. 몸소. 몸을 가지고 만난다는 게 갖는 게 뭘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떤 그 뭐 이제 컴퓨터를 좀 연산을 하겠지 하고, 그 전문성이라는 게 되게 어떤 데이터를 분류하고 그거를 적용하고 하는 과정들은 시스템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의 소통, 서로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남과 북은 이제 그것이 소통할 때에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기계적인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것들은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한 것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 벌써 만났지. 그러니까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른 것들 안에 해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아까 얘기한 이제 무의식의 문제, 그리움, 뭐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그 이해관계만 가지고 혹은 이제 그런 욕구에 대한 계산만 가지고는 서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총합으로 할 때 우리가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과 몸이 만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문화 속에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의례인 거죠. 구슬한다든가 옛날부터 제사를 지낸다든가 무슨 체전을 한다든가 이게 다 의례인데, 이제 의례를 의례하면 안 되지. 정치인들은 되게 의례를 좋아하잖아. 한편으로는 그렇죠. 격식 따지고 자기 위치 늘 신경 쓰고 그래요. 그런 거에 우리가 질려 사는데, 어제 정치인이 보여준 몸짓이 우리한테 엄청난 감동을 줬단 말이죠. 그렇죠. 넘나들고 하는 그 의례성은 어떤 점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감흥을 준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의례가 의례하는 걸 되면 형식만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식이 의례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공자님한테 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사, 참 제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러면 고기는 여기다 놓고 뭐 그런 얘기 안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사 지내는 날 아버님 산소에 지게를 지고 가서 여기 타십시오. 그리고 모시고 내려와서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장소를 이렇게 돌고 그런 데다가 이제 일단 토도 켜놓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거잖아요. 같이 먹는 거지. 식사를 함께 같이 하고
자 이제 지게에 다시 타십시오 하고 모셔다 드린다. 이것이 참제사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만남. 그분이 좋아하시던 것이 형식 속에는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요즘 디테일이라고 하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디테일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하는 게 형식인 거지, 이 내용들을 갖지 않고 그 형식만 가지고 그 형식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내가 거기서 그 정해진 이렇게 나누어진 권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죠. 하는 것이지, 그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권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욕구가 있고 지금 결핍이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알아야 그걸 해줄 수 그렇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디테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테일을 만나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느냐, 표현하고, 그죠? 그 표현이 전달이 돼야 돼. 그건 공감이죠. 그래서 내 표현이 어떻게 공감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문화적 요소를 동원하는 것, 이것이 의례죠. 그럼 우리가 문화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그걸 전달하는 방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번에 보면 굉장한 그 디테일, 그 공간과 의자와 거기에 이제 그림의 배열, 모든 그렇죠. 것들이 엄청난 전문성을 동원해서 우리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이제 공감의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화적 요소들의 도움을 받아야 아, 네가 말하려는 것이 그거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거였는데 라는 지점에서 사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그냥 단순히 둘의 만남만이 아니라 그걸 바라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간에 깃들어서. 그렇죠. 이게 왜 생방송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모든 그 국민들이 그 과정을 볼 때 진짜 우리가 만났구나. 그렇죠. 아니면 앞으로 만날 수 있겠구나. 네. 라는 걸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례는, 훌륭한 리추얼은 많은 걸 함축하고 암시하고, 그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드러나지 않은 것을. 그럼요. 그러니까 그 시인이나 예술가들이 왜 필요해요? 그런 거 하려고. 그렇죠. 이런 의뢰하려고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고 그러려고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가끔 우리가 즐겨야 되니까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런 상징과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을 키우잖아요. 이럴 때 쓰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요즘 소셜 아트라는 개념으로 쓰지만 옛날엔 그 공자님은 악을 얘기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 악이 없으면 안 되는 그렇지. 거야. 예라는 게 소통이라는 게 근데 그 리추얼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 그렇게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 배치처럼 미리 아주 정밀하게 마음을 담고 정성을 실어서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즉흥적인 것도 굉장히 큰 감동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 지난 5.18 그렇죠. 그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끌어안는 거라든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쪽으로 다시 건너갔던 거, 이게 그렇죠. 만약에 미리 시나리오가 있었다면 감동이 저랬을 듯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적인 장면이 어느 것이었습니까? 묻잖아. 기자한테도 묻고. 그럼 다 이제 파격이죠. 파격에서 뭐 의뢰 그러려니 하는 행위는 남지 않는데 예상치 않았던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근데 격을 모르고 어떻게 파격을 하겠습니까? 격을 몰라야죠. 그러면 격을 모르고 하는 파격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 망나니짓으로 보는 거죠. 지랄이라고 하는 그 특정 당에서 많이 하는. 그렇죠. 그냥 자기 욕망을 그대로 어떤 길 없이
형식 없이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그게 시원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 이제 문화적인 힘을 가지고 서로 만날 때는 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설 같은 건 이제 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즉흥성이라는 게 그냥 파격을 위한 파격이면 뭐 재밌나 이러고 끝나지만 그 파격 안에 정말 놀라운 것이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진정성이라고 예, 그럴까. 예. 예. 그 사실은 내용을 담고하고 싶어서 형식을 지금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형식이 한계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그때 그걸 넘어서는 거죠. 아, 내용에 집중을 해야지. 그렇죠. 근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형식만 집중을 해요. 제사장 같은 물론 제사장님이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형식에서 권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이제 서로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용에 대한 집중을 위해서 형식을 배우는 거고 예술도 내가 너하고 만나기 위해서 예술을 하는 것이지 예술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아 그렇게 하니까 만나게 되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훌륭한 예술이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어제 많은 말들이 오갔는데 뭐 마지막에 선언문도 감동적이지만 전혀 시나리오 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했던 말 중에 뭐 이렇게 자기 말을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하는 식의 멀다고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말들 그런 게 우리한테 확 와닿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중간에 농담이라는 걸 그렇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격에 안 맞는다. 뭐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제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논리를 벗어나 그때 농담을 그렇죠. 하죠.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죠. 논리를 가지고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논리 바깥의 방식을 그렇죠.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유머고 농담이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그 어제 또 하나 그 사람들한테 두 번째로 충격적이었던 게 45분간 단독 바깥에서 미디어 이벤트로서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네. 하나 얘기 소리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새소리만 들리는 거 같은데 계속 원샷으로 잡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걸 전 세계가 지켜봤다는 게 놀랍고 이걸 연출한 사람들의 이 직관도 대단한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사실 이제 즉흥에 속하죠. 즉흥. 예. 그죠? 옆에 배석자 없이 그때 내가 내 가슴에 울리는 소리를 이제 하려면 그러니까 단둘의 만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산책이라는 형식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걷게 되면 몸을 써요. 그렇지.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그 자연의 기운을 만나면서 내 안에 있는 기운만으로는 일깨울 수 없었던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서. 예? 그리고 마지막 장소, 그 다리를 특별히 만들어서 앉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별함, 그 장소의 특별함은 그러니까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의 특별함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프로포즈를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이제 연출, 공간 연출. 이건 이제 영화 감독들이 내가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미장센이라고 한다고. 장소를 헌팅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이제 배열을 해야 내가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거기 대사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공간을 잘 사용을 한 거고 뭐 그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단둘이 할 때가 있을 텐데 하더라도 그걸 뭐 카메라를 잡고 계속 보여주지는 않는데 이건 아예 다 열어놓고 계속 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들리지 않는 그 대화를 계속 상상하게 하면서 표정을 통해서만 그렇죠. 미묘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 비밀스러움과 공개가 네. 동시에 있는. 그러면 이제 그 둘 사이에서는 카메라가 없는 거죠. 네. 없다고 전제하는 거지. 둘 사이에. 예, 그렇죠. 둘 사이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하면 네. 나도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인데 네. 그래도 뭔가 그렇죠. 언어상의 네, 격식이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둘이 막 얘기하면 아 이때 카메라 켜놓으면 좋았을 걸.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거를 연출로 배려해주고. 그러나 우리는 멀리서 그 궁금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가 이제 우리 아이가 남자친구가 생겨서 어디 가서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그런 뭐 호기심과 설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애정이지. 관심이 없으면 뭘 바라봐. 그렇지. 아유 그냥 딴 거 보다가 본론할 때 보는 거지. 그런 그 은근하고 감추어진 것들.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은근함에 있어서 연출을 굉장히 잘해요. 시든 사랑이든 그렇죠. 은근하게 표현하지 이걸 다 까발려 갖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한국적 연출이라고 그러네. 생각해요. 전 또 한 가지 이제 말리게 나와서 언어의 힘이라고 할까 그걸 새삼 느꼈는데 70년 정도 이렇게 완전히 따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전혀 거슬림 없고 물론 살다 보면 이제 뭐 외래어도 들어와 있으니까 안 통하는 게 있습니다만 어제 오간 언어들은 전혀 위화감이 없거든요. 만약에 언어가 달랐고 통역이 필요했다 그러면 아무리 민족 하더라도 뭐 그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전혀 이 맛이 안 날 텐데 그래 맞아. 사실 한국어 역사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거든요. 뭐 조선 시대 사람이 우리말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쓰는 한자어들이 되게 일본 시대에 만들어진 거라서. 맞아. 근데 그것이 일단 근대 언어로 들어온 이후에 북한도 함께 그걸 공유했다가 분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여전히 그 긴 기간의 단절을 극복하고서도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건데 그 말이 단순하게 그냥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진짜 우리 얼이 담기는 거고 그런 그러니까 언어가 같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사실은 그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요. 언어가 달라. 쓰는 언어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건 마음이 달라요. 관심이 다른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게 말이 통하네. 그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통한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기쁨이라는 것은 거의 어떻게 뭐 밥 먹는 거 기쁨하고 거의 통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는 게 또 중요하죠. 그 시대의 보편성이라는 것에 굉장히 그 우리가 서로 노력을 했다고 봐요. 나는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러면서 그 밑바닥에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이제 언어 기반하고 이게 서로 이제 협력을 했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 언어가 같다는 것을 TV로 우리가 보는 순간 우리 하나네 라는 친구네 이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북한 방송을 못 봤을 뿐 아니라 북한 정치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들려주지 않았죠. 근데 목소리라는 거 갖고 있는 그 뭔가 뭐한 마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옛날에 저 김영삼 대통령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게 85년인가 7년인가 그때 그 전까지는 그냥 영상만 보여주지 절대 목소리 안 들려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목소리가 직접 들려준다. 그 북한의 목소리는 되게 이제 그 북한의 아나운서 있잖아요. 그 한복 입고 나오시는 그 그렇죠. 목소리가 북한 목소리 같고 아니면 이제 옛날 방공 드라마나 이런 데에 너무 이렇게 그 정형화된 이제 북한 사투리
그다음에 꼭 동무 붙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각인이 돼 있는데 그 연설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하는 게 이제 TV에 나왔잖아요. 근데 뭐 저렇게 말을 해? 굉장히 그 정상적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요번 와서 말을 하는데 굉장히 말소리도 젊고, 그렇죠. 그죠? 어떤 논리도 있고, 굉장히 그 뭐랄까 유연한 언어들을 이제 사용하잖아요. 그럼 뭐 나하고 다를 게 그렇죠. 없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통해서 북한을 다시 만나게 된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도 전혀 이렇게 밀리거나 꿀리거나 그런 느낌이 없었잖아요. 그 어디서 왔을까? 그게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신세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얼굴이 자꾸 그늘이 지셔가지고 저쪽을 더 보셔야 됩니다. 글쎄, 우리 그 김정일이 왜 유학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김정일도 어떻게든 통일을 하고 싶었는데 자기 때에서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소위 정상국가라는 말 자꾸 쓰잖아요. 예. 김정일은 그거를 이제 영화나 이런 그 쪽에서 좀 그 욕구를 해소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이 세계 보편성을 좀 갖고 오면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그 스위스나 스위스에서 영어와 뭐 독일어를 기본으로 쓰면서 스키도 타고 거기 풍요로운 사회가 갖는 삶의 문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몸에 이미 그게 거부감이 들었으면 모르나 그걸 누리고 왔다면 그 누림을 계속 더 지속할 수 있는 이제 사회이기를 바랬겠죠. 근데 그렇게 온 사람이 태생은 그 백두혈통이에요. 백두혈통. 그러니까 왕의 이제 왕의 권위를 다시 그 세습한 사람으로서 책임감, 어떤 당당함, 그다음에 이제 이 인민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믿어주는 데 대한 어떤 이제 사명감 같은 게 있겠죠. 화답을 해야 되는. 이게 이제 만나면서 참 묘한 캐릭터가 탄생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세대 그러면요, 굉장히 나약하고 또 뭐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자유롭고 파격적인 이런 캐릭터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 물론 꼭 그것만 보고는 아니겠지만 중국에 이번에 이게 방영이 됐을 때 그 중국 관영 TV 댓글이 달린 것에 80년대생으로서 가장 훌륭한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평을 거기에 가장 많은 댓글이 이제 좋아요가 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걸 보고. 그렇지. 그건 뭐냐면 이게 똑같은 새로운 세대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 뭐야 확신에 찬 자기만의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힘이 나오느냐. 그 감동이죠. 그건 희망이기도 한 거죠. 사실은 이 세계에 대한 희망이기도 한 거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기야 문재인 대통령보다 외국어를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하고 문재인 그 외국에서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국제적 감각이 그 고립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도자는 그렇지. 이미 국제적 감각을 갖고 그러니까 있고.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도 기대가 되네요. 정말 뭐 영어로 탁탁 하면서 또 다른 뭔가 그러니까 악수할 때 딱 잡아채봤자 풍채가 그 풍채도 그렇죠. 좀 걱정은 됩니다만
그러니까 김일성과 많이 닮았다 외모가 그렇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외모만이 아니라 뭔가 이게 격세 유전으로 이어받은 게 있는 것도 같아요. 아, 그렇죠. 그 대륙적 기질이라고. 예. 딱 표정이 이렇게 무표정한 듯하면서 맞아. 예. 그 뭐랄까 이렇게 대담하면서 섬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그렇죠. 어제 이렇게 영상 안 보여주고 둘만 멀리서 그때도 어떻게 그렇게 일부러 했는지 문 대통령은 뒷모습이고 네. 김 위원장은 정면으로 딱 화면에 비쳤는데 표정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 경청하는 모습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지.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연극을 하면 배우들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주변시라는 게 있어요. 주변시. 예, 내가 앞을 보고 있지만 옆에도 뒤에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게 그 서로 교감하는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자꾸 대사에 막 집중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또 이제 즉흥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렇지. 그 주변시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옆에 누가 있네. 맞아. 뒤로도 한번 가시죠. 그렇구나.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겸손하고 네.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타고난 게 있으니까 자기를 투켜 세우는 데 대해서 얘는 진짜 나를 좋아해. 내 공을 알아. 그러면서 이제 풀려나가잖아요. 예. 그 진정성을 김정은도 알아본 거죠. 알아보면서 인양반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치적 부담이 없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를 김정은이 만나면 김정은이 갖고 있는 그 당당함, 그렇죠. 국제적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쇼맨십 정도는 다룰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니까 오바마보다 나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마지막 그 환송 그 이벤트였는데 딱 12시간이었더라고요, 거의. 11시간 59분인가. 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영상 쇼도 하고 그다음에 헤어지는 장면도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환송이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감동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내기 싫은 거죠. 그런 느낌을 맞아.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음악이 그냥 흐르는데 그래서 그날 있었던 스냅샷들이 쭉 올라가는데 두 정상이 보통 같은 그냥 다 끝났으니까 뭐 영화 끝나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관객에서 나가듯이 그렇게 할 텐데 그냥 보고 손잡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지. 무슨 연출된 미리 시나리오가 있어 보이진 않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쨌든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손을 잡는다라는 게. 손 잡고 있네. 이렇게 우리가 볼 때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영상을 써서 하나의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진다라는 것도 하나의 의례로서 근데 중요하게 다룬 거죠. 악수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헤어지는 건 그 다음에 만남에 대한 기약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봄이라는 거 안에 아까 처음에 만났던 장면이 다시 투사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만남이 감격스러웠던 거 아니냐라는 확인을 하고, 뭐 서명으로만 서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차 있는 곳까지 이제 걸어가죠. 걸어가는데 무슨 도열을 하고 두 사람이 쫙 걷는 게 아니라 거의 난장처럼 자유롭게 걸어가니까 서로가 인사하고 싶은 사람한테 다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을 주고 그러면서 그 서로가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하는 장면에서 이제까지 형식 격식이 아닌 자연스러운 그 마음의 표현들이 그 마지막에 다 드러나는 거죠. 처음에야 좀 어색하고 좀 긴장돼 있지만 이제 그게 해소됐어요.
그 해소된 상태는 뭐냐면 이 통일됐을 때의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한 그렇죠. 거야. 네. 어? 그걸 연출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했던 아니든 간에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우리의 오랜 갈망이, 열망이 이렇게 잠재돼 있었던 거고, 기쁜 것은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적이 있긴 했는데 월드컵 때 촛불 때 있었고, 그렇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예. 뭐 핵전쟁 위기 이런 예. 것 때문에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꿈꿨던 것을 실현해가는 발걸음이 전 세계인들의 이 갈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냥 신기해서 아니면 어떤 이 세계 그 전쟁의 위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 신자유주의를 관통하면서 이걸 감당을 못 해내고 있었어요. 뭐 난민이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극우가 발동하고 테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다 각 정파의 이익을 구하는 쪽으로만 움직였다고요. 근데 우리 촛불이라는 건 그거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저 깊은 열망과 지금의 이 세계의 흐름은 안 맞다. 다시 그림을 그리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한국 사람들 이렇게 다 모여서 드러낼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민주주의도 좀 뒤늦게 출발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넘어서 그 깊은 이제 그 삶의 경험과 문화. 나는 그걸 격이라 그래요. 예? 격조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쪼대로 해보고 실패하고 일어서고 하면서 생긴 이 세계에 대한 이해 때문에 내가 몸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격이 보여졌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주목할 것이다. 이 세계가. 우리가 외국 나가면 늘 받는 질문이 어디서 왔냐?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노스 코리아, 서스 코리아 꼭 묻거든요. 그러면 기분 나빴단 말이에요. 좀 뭔지. 그치. 예. 왜 내가 북한 사람 취급받아야 돼? 그러니까 최후의 꼴통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있는 북한을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좀 이렇게 닭이 비하하는 마음, 뭐 두려움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는 이렇게 늦게까지 저체제로 있다가 이렇게 또 풀리는 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수레바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이제 한동안은 또 이제 그 현다이, 뭐 삼성, 그렇죠. 뭐 이렇게 불고, 그다음에 이제 월드컵 때 이탈리아 이긴 뭐 월드컵 뭐 이러다가 한류로 바뀌었어. 한류로 바뀌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촛불로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세계의 그 냉전을 종식시키는 주인공들로서의 평화의 나라, 평화의 사도들로 이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4월에 많은 슬픔과 눈물이 이렇게 또 기쁨의 눈물이 되는 기적을 경이롭게 경험합니다. 부활의 달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런 좋은 소식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잊지 말아요. 그 사실 하나만. 우리 충분히 그리워했죠. 지금 만나요. 나가고 있어요. 한 번 더 우리 꼭 기억해요. 한 번 더 우리 노래 불러봐요. 하나 되는 그날 가슴 벅차 오를 꿈을 위해 I want you 자 손을 잡아요. 그대와 나 Oh wonderful North Korea.
한 번 더 우리 또 기억해요. 한 번 더 우리 노래 불러봐요. 하나 되는 그날 가슴 벅차